고춧가루를 나르려 복숭을 더 크게 터뜨려. 당연히 알죠. 다나카상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한국인도 알고 일본인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치열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치열은 아바타도 제어 못했으니까 당연히 다나카상도 제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의 치열은 대부분 고르지 못합니다. 일본의 치과 의료기기 회사인 얼라인 테크놀로지 재팬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12년도에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의 치열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가? 치열이 안 좋다가 76%였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치열이 안 좋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일본인의 치열이 많이 고르지 못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민들도 치아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최근에 제기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총균쇠라는 책을 아시나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일본인의 치열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일본 열도에 살던 원주민 조모닌과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 이주한 야요이인이 섞이면서 발현된 유전 형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일본인은 야요이인과 조모닌이 섞인 혼연이라는 겁니다. 조모닌은 남방기 민족으로 체격이 매우 작았고 턱과 치아의 크기도 작았다고 합니다. 야오이인은 체격이 더 크고 턱이 발달함과 동시에 치아도 컸다고 하죠. 이렇게 다른 유전 형질이 섞이면서 야오이인의 큰 치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조모닌의 작은 턱뼈 때문에 현대의 삐뚤삐뚤한 치아가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근거 있는 주장이에요. 또 다른 가설로는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육식 금지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인 만큼 고기보다는 물고기의 섭취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75년 텐무 덴노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육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영도시대 조선 통신사로 일했던 원중거의 견문록 화국지에서 이것이 언급되는데요. 일본인은 6가지 가축을 먹지 않으며 가축이 주면 모두 땅에 묻는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육식을 하게 된 건 1868년 메이지 유신 전후 무렵입니다. 서양인의 체격과 식습관의 자극을 받은 일본인들이 이때부터 육식을 했지요. 현대 일본인들이 고기를 섭취하게 된 시기가 150년도 채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건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턱 근육과 턱 관절들이 발달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덧니 성형이 유행했다기보다는 덧니에 대한 인식이 좋았기 때문에 덧니 성형이 생겼다고 봐야죠. 일본인 사이에서는 덧니와 같은 치열을 어리고 귀엽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덧니가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덧니를 성형하는 문화가 생긴 겁니다. 한 일본인은 BBC와 인터뷰를 하며 불완전한 모양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본의 전통 미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미의 기준도 서서히 바뀌고 그런지 교정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치과의 강점인 인비절라인 교정은 대한민국보다 일본에서 좀 더 일찍 소개가 되었고 더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먼 미래에는 서서히 고른 치열만 남게 되고 오히려 삐뚤삐뚤한 치아는 보기 더 어렵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죠. 나와 바로 옆집도 큰 차이 있듯이 일본과 한국도 가까운 나라지만 정말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인의 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나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편집돼요?